안녕하세요. 어깨는 날개병원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의학박사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쓰이는 보강제제 3가지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비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부터 쓰게 된 첫 번째 보강재질은 흔히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동종진피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쓰게 된 것이 리제네텐이라고 하는 생체 유도성 바이오 임플란트 재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장 최근에 국내에 출시됐는데요. 바이오 브레이스라고 하는 이 역시 생체 유도성 콜라겐 보강제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종진피를 이용한 보강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희 병원이 2013년도부터 거의 국내 최초로 쓰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써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유럽 견주관절 학회에서도 제가 논문이 채택돼서 직접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 내용에 의하면 저희가 특히 3cm 이상의 대형 광범위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보강제를 쓰지 않고 기존에 고식적으로 하던 수술에 비해서 그때는 40% 정도의 재파열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 동종진피를 이용한 보강 수식을 통해서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해서는 20% 정도, 한 반으로 재파열률을 줄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동종진피를 이용한 회전근개 보강 술식은 오랫동안 꾸준히 써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힘줄 파열이 보통 3cm 이상의 큰 대형 파열, 이상의 광범위 파열일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힘줄 파열된 수술 전 사진인데요. 이렇게 하얗게 비어있는 것이 사실은 힘줄을 꽉 들어차 있어야 되는 부위입니다. 그 힘줄 부위가 이렇게 하얗게 떨어진 부위가 안으로 파열돼서 말려 들어간 것이거든요. 이것은 보통 크기가 3cm 이상의 대형 파열이 되겠습니다. 이 까맣게 보이는 흔적같이 보이는 게 힘줄인데요. 이게 원래는 꽉 채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진은 실제로 수술할 때 들여다보면 이런 큰 구멍 같은 조직이 보입니다. 원래 여기 뭔가 메꿔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덮여 있어야지 힘줄 정상 조직인데 안에 바닥이 보이는 큰 구멍이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거를 당겨다가 하나하나씩 꼬매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당겨오는 것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얇은 힘줄과 좀 덜 덮인 이 상한 골두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우리 이 동종진피를 이용한 힘줄 보강 술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가로 3, 4cm, 세로 2, 3cm 정도의 크기의 힘줄 보강 제제인데요. 이걸 이렇게 일단 봉합을 하게 난 다음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렇게 덮인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 힘줄 파열을 봉합할 때 저희는 1열을 봉합을 일단 단단하게 한 후에 2열 내지 3열 봉합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런 보강 제제 힘줄을 끼워 넣어서 조금 더 두께를 가진 단단한 모양의 봉합된 힘줄 부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다 봉합한 다음에 이렇게 자기 골수 줄기세포도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아까 수술 전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비어있던 부분이 이렇게 힘줄로 당겨다가 잘 부착된 모습이 보이고요. 자세히 보면은 한층에 진하게 까맣게 된 이렇게 뭔가 인위적인 부착물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실물에서 보였던 요 동종진피 조직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두께로 보강을 해서 이 아래에 있는 자기 얇은 힘줄을 보호하게 되고 있고요. 이 보호 제제가 있으면서 힘줄이 다시 파열되거나 이런 재파열을 굉장히 낮추는 효과를 내면서 동종진피를 이용한 보강 힘줄 수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두 번째로 들어오게 된 리제네텐을 이용한 힘줄 보강 수술식인데요. 리제네텐을 쓰기 위해서는 힘줄 파열이 대형 파열인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제네텐은 밑에도 보시겠지만 재질 자체가 얇고 이 힘줄 자체를 구조적으로 보강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1차적인 봉합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중소형 파열에서 주로 쓰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장점으로는 이런 구조적으로 단단한 위에다가 이 리제네텐 패치를 붙여주게 되면
이 패치는 생물학적인 이식률이 굉장히 빠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콜라겐 제제 쪽으로 이 힘줄세포, 즉 섬유아세포가 빠르게 자라들어 올라와서 빠르게 회복이 되고 그 두께만큼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재파열도 이 역시 이 기존의 수술보다 3분의 1로 재파열을 줄인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도 보통 한 1.5cm 정도 되는 한 중소형 파열인데요.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런 구멍이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줄을 일단 1열 봉합, 후 2열 봉합까지 하는 교량형 봉합을 단단하게 시행할 수가 있었고요. 이 시행한 이후에 이 콜라겐 보강 임플란트라고 하는 리제네튼 패치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제 특수한 이식 기구를 통해서 관절 내시경 쪽으로 이제 집어넣게 되면 호치키스 찍듯이 힘줄 위에다가 고정을 하게 돼서 덮어주게 되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생체 흡수성 스테플 제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리제네튼 제제와 함께 전체가 다 한 6개월 이상 지나면서 힘줄 세포로 대체되면서 자기 힘줄 두께를 두껍게 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체적으로 생리식물을 다 제거한 후에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덮여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수술 후에 이제 MRI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역시 아까 하얗게 떨어졌던 부위가 깨끗하게 안쪽으로 까맣게 힘줄이 들어가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한 층에 이렇게 옅은 회색의 재질이 한 겹 보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리제네텐 패치가 되겠습니다. 아까 동종 진피와는 다르게 재질 자체가 콜라겐 흡수성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연하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이 재질은 최소 2mm 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두께만큼이 6개월 이상 지나면 자기 힘줄 두께가 되기 때문에 더 단단하고 재파열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재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바이오 브레이스 재질을 이용한 어깨 힘줄 보강 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전 사진인데도 이 역시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힘줄이 떨어진 부위고요. 이분은 특히 떨어진 힘줄 자체가 굉장히 얇게 돼 있어서 이 상태만으로 봉합을 했을 때는 재파열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힘줄 파열 소견입니다. 실제로 내시경 소견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구멍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이 구멍이 나 있고 남아있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힘줄 자체도 굉장히 얇아 보이는 것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얇아 보이고요. 이 자체가 당겨왔을 때 일부만 딸려오고 조금 모질한 부위도 꽤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렬 봉합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잘 단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사이에다가 예전에 동종 진피를 끼워 넣듯이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실에다가 하나씩 꿰서 이 바이오 브레이스라는 재질을 안쪽에 삽입하게 되겠는데요. 이 바이오 브레이스라는 재질은 동종 진피와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투명한 조직이고요. 동종 진피는 말 그대로 가죽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탄력성 있는 반면에 얘는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단단한 조직입니다. 이걸 가지고 의자 하나를 들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요. 그 이유가 콜라겐 재질에다가 그 안에 마이크로 필라멘트라고 하는 특수 파이버들을 끼워 넣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철근 콘크리트에 철근을 끼워 넣은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구멍은 숭숭 나 있지만 그 안으로 힘줄 세포들은 잘 들어오게 돼 있지만 기본적인 초기 강도를 가지는 마이크로 필라멘트에 의해서 이 강력한 이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힘줄이 굉장히 약하거나 많이 찢어진 분들에게 최근에는 이런 바이오 브레이스를 이용해서 초기 강도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재질도 역시 이 리제네틴처럼 수개월이 지나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1, 2년까지도 자기 힘줄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자기 힘줄 두께를 두껍게 만드는 재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파열을 굉장히 낮추면서 강력한 힘줄로 재탄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셔도 뭔가 단단하게 딱 붙어있는 느낌이 들고요. 동종 진피보다도 뭔가 갑옷을 입힌 것처럼 단단하고 이렇게 눌러봐도 굉장히 탄력성이 없이 단단하게 착 납가운처럼 붙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초기에 힘줄 파열을 단단하게 구조적으로 보호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골수 줄기세포를 넣어서 이렇게 붉게 물들면서 수술을 끝내게 되겠고요. 수술 후에 이제 MRI 사진을 보게 되면 아까 초기에 하얗게 보이던 부분이 이제 다 메꿔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두꺼운 힘줄이 됐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바이오 브레이스 재질이 조금 보이는데 아까 동종진피처럼 진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종진피는 이물질 재질이 꽤 있기 때문에 진하게 까맣게 보이지만 리제네텐하고
바이오 브레이스는 다공성 콜라겐 재질이라서 MRI에서 확연하게 까맣게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한 층이 더 있는 것이 보이고요. 나중에 이 두께만큼 힘줄 세포가 자라 들어오게 돼서 힘줄로 재탄생이 되기 때문에 더 두꺼운 강력한 힘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동종 진피, 리제네텐, 바이오 브레이스를 이용한 어깨 힘줄 파열 봉합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